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성공하려면 유연해져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부터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변화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주라는 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뭐 아이 때나 어른 때나 변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은 운명은 변할 수 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가 더 중요하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주명리 분석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신경을 사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변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는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타고난 사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 쪽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성이 좀 약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 비해서 고정관념이라든가 이 사회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뭐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용기도 안 나고 또 선입견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자기 자신을 바꾸고 노력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기 이럴 때 그런 거를 미리 잡아주고 가능성을 더 많이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성공하려면 유연해져라는 건데, 유연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고가 경직되지 않고 좀 이렇게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융통성 같은 게 있고 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자기가 자신 없는 분야라든가 자기가 몰랐던 거를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 같은 게 좀 이렇게 유연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는 정도만 있어도, 그런 정도만 되더라도 유연성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기 힘든 세대가 어른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른이라 할지라도 유연성을 많이 가지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할 줄 알고 또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는 그런 게 바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도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하시는 그 프로 선수들 보면 물론 힘도 좋아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이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 기량을 100% 발휘를 하려면 굉장히 유연해져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몸부터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하면 꼭 삐거나 다치거나 해가지고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을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하고 몸을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정신적인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합이라든가 경기에 임했을 때는 이렇게 음악 같은 거를 듣고, 왜 그 수영 선수 보셨죠? 수영 선수들 보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경기 치르기 전에 음악 같은 걸 듣습니다. 좀 이렇게 신나는 것도 좋고 뭐 클래식도 좋지만 자기한테 맞는 그런 좀 기량을 많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정신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1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동안 굉장히 몸이 이렇게 유연해지고, 그리고 충전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충전되고 몸은 굉장히 이완되고 유연해지고, 그래서 경직돼가지고 좋을 게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굉장히 유연성이 높잖아요. 어른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흡수력도 좋고 아이들을 어른에 비한다면 좀 이렇게 하얀 백지에다가 이제 새롭게 뭔가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사고의 유연성도 많고 뭐 몸도 유연하죠. 근데 어른들은 몸도 경직돼 있지만 사고가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런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좀 많이 경직돼 있고 또 고정관념 같은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배워온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밖에 모르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죠. 그런데 어른들도 이 유연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됩니다. 뭐 아이라고 다르고 어른이라고 다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라도 이렇게 유연성을 많이 확보한다면 그런 걸 좀 트레이닝을 한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는 그대로일지라도 실패한 사람은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지 유연성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사주 역학역술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걸 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음식 처방이라는 걸 합니다. 음식 처방.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주를 감별해서 역학으로 사주명리를 풀었을 때 그 사람에 맞는 음식이 나와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보약보다도 훨씬 좋은 약이 됩니다. 저는 그걸 저의 모든 경력과 22년의 이 경력과 그 다음에 학식과 모든 저의 노력을 이렇게 집약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이렇게 음식 처방을 다 해드리는데 그걸 듣는 분들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의아해한다기보다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좀 매운맛을 많이 좀 드시고 해조류를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그래요. 손님은 예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 아픈 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면 몸이 낫는다고요. 그러면 그 말은 못 믿어요. 그 말을 못 믿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음식 처방을 해드리는 게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우리 손님분의 병을 다 치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맨날 먹는 음식인데 이런 거 좀 더 먹고 한다고 나아요?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 한의사니까 좀 이렇게 좋은 약이라도 처방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약보다도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의 전문인으로서 한의사고 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음식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늘 우리가 먹는 음식 그렇다고 뭐 그 음식 중에서 뭐 먹으라고 하니까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뭐 유기농으로 사가지고 비싼 걸 사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추 뭐 매운맛 이러면 그냥 마트에 파는 고추면 되고요. 뭐 식초 이러면 그냥 마트에 파는 1,000원짜리 식초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고의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음식 처방을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손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음식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벌써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사고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근무를 할 때요. 한의사로 근무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 백인들은요, 뭐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어쨌든 본토의 출신들이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면 침 같은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 바늘로 이렇게 주사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문화에서 또 자라지도 않았고, 우리 같으면 동양인들은 취미라는 걸 알고 자라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 그런 게 있다 알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제가 있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약을 제가 이렇게 처방해 드리잖아요. 그럼 그 한약도 거기서는 허브티라고 하는데 냄새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로즈마리라든가 이런 허브가 아니고 한약의 그 특유의 그 진한 그 냄새 있잖아요. 아주 독하죠. 그러니까 포뮬라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약을 이렇게 복합 처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다리잖아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온 그 미국 사람을 침도 못해, 한약도 못해줘. 이 다 못하니까 제가 이제 뭘 했냐면 그 음식 처방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식초가 맞다 이러면 조금 식초는 물에 타서 음료수처럼 드세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해줄 게 없어서 해드린 건데 이게 점점 효과를 많이 보신 거예요. 왜냐면 저를 믿은 거예요. 아, 이 의사가 이렇게 처방해 주는 거니까 중요하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심지어 간경화 같은 것도 나왔고요. 갑상선 암도 나은 사람도 있었고, 뭐 대장암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의사를 찾아가면 음식 처방을 해주는데 그 처방대로 열심히 먹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저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오랜 경력과 저의 모든 이 노력의 집결체가 바로 그 음식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자, 이 음식을 드시면 다 나을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사고의 유연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치료가 되려면 뭔가 대단한 처방이 있을 줄 알고, 또 뭔가 대단한 치료가 필요하고 뭐 그런 게 대단한 게 있을 줄 아는데, 이 간단한 음식 속에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치료약이 숨어 있었다는 게, 간단한 음식들 속에, 우리가 흔히 먹는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이런 조미료 이런 것 속에 치료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 사고가 이미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걸로는 낫지 않는다. 뭐 그런 흔한 음식으로 어떻게 낫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렌지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오렌지 그 음식 아니냐. 저 과일 아니냐. 과일 뭐 그게 무슨 치료약이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요. 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봐야 돼요. 뭐 2달이든 3달이든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면 병이 낫잖아요. 그럼 죽을 병도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소름 끼치는데요. 왜냐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지 뭡니까? 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만 운명을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파본 사람들은 이 아픈 거를 낫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사고가 유연해져야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사고가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한 사고,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을 기르려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도 좀 많이 읽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분야라 하더라도 그런 책도 읽어야 돼요. 그런 책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미술 분야 사실은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상관이 없지만 미술 분야의 책들을 한 번씩 뒤져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덧칠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이미 그림을 망쳤다고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안
안 되겠다.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덧칠 기법을 계속 써보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림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와, 이게 어떤 내한테 교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유연성이 많이 길러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내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하고 다른 사람도 있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넘어서서 나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왜? 내 인생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꼭 정보를 습득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한번 보고, 보면 사고가 경직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책을 안 읽어요. 책도 안 읽고 평생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저 TV 같은 데서 주워 들은 얘기, 어릴 때 그냥 뭐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체도 그렇게 진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많이 갖고 있죠.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책도 안 읽어요. 노력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분야는 고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도 없어요. 뭐 무슨 책 좋아하니? 뭐 난 그런 거 없다. 책 자체를 안 읽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고의 경직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유연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사고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을 수용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그 김밥 파는 CEO라 해가지고 김승호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공하신 분들은요 보면 굉장히 책벌레입니다. 책벌레.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실패에 나락에 떨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꼭 용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사고가 유연해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공하신 분들은 다 보면 책벌레예요. 그래서 그 김밥 파는 CEO라고 알려진 그 김승호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벌레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도 다른 사람들 성공하신 분들은 다 책벌레예요. 보면 꼭 책 안 읽는 사람들이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사고가 유연성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에 보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탤런트 중에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탤런트가 자기 실패한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사업을 갖다가 뭐 8번, 9번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제발 내 말 들으라,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하더만은 그렇게 자꾸 실패를 한다면서 혀를 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신 분이죠. 뭐 재산이 4천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뭐 2016년 추산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나오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 실패한 사람을 옆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난 더 싫더라 이겁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실패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실패했으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뭐 실패에 낙인 찍힌 사람이다, 아이고 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으로서는 선배입니다. 선배예요. 그리고 일단 경험해보고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 더 현명해진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실패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이 현명해진 이 지식이 쌓였고 정보가 쌓였고 지혜가 생겼잖아요. 9번 실패했으면은 9번 실패 안 해본 사람에 비해서
9가지나 많은 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거잖아요.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승환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뭐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한테 핀잔 들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을 뭐 훈계하고 뭐 가르치고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으름장 놓고 아이고 내 말 듣지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더 지혜롭고 현명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7번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6번인가 7번인가 크게 실패를 하고 나중에는 정말 뭐 엉엉 울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7번 정도 실패를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 자기는 단 한 번만 성공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뭐 대단하다고 축켜 세워주고 이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실패를 사서 하라 이거예요. 사서 해가지고 더 현명해지면 결국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우리가 뭐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어요. 그 손가락질 하기 전에 자기는 그런 실패를 해봤나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베이브 루드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보면은 홈런 왕인데 그만큼 또 뭡니까 그 삼진 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홈런을 많이 때린 사람은요 그만큼 아웃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 그러니까 홈런의 개수가 세계적으로 많죠. 어마어마한 사람은 사실은 그 아웃의 횟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죠. 아웃을 몇 번 했나 이런 거, 삼진 아웃 몇 번 당했나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면서 홈런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최고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 성공했지만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만 봐도요, 그 이승엽 선수 같은 사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면 그 기록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진 아웃이라든가 실패에 대한 기록도 정말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성공한 기록만큼 홈런왕이잖아요. 그런데 홈런 한 만큼 아웃에 삼진 아웃이라 이런 기록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사고가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막 성공한 사람들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뭐 정말 타고난 뭐가 있나? 막 돈만 많이 벌었다는 거 보고 달려가가지고 방법 알려주세요. 방법 별로 없어요. 실패를 많이 해봐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해보고 그걸 토대로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 그게 성공의 방법입니다. 원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책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했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끝이다. 그런 입장과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을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는 성공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극과 극이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 무엇에 달려있냐면은 사고의 유연성에 달려있습니다. 사고가 유연해야지 우리가 회복 탄력성도 살아나는 거고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그냥 막 괴로운 생각만 빠져있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막 디프레스 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실패한다는 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유연성입니다. 사고의 유연성. 그래서 감정에 너무 휩쓸린다든가
자기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뭐 결국 안 되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결국은 자기 고집일 뿐이에요. 사고의 유연성이 없어요. 뭐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괴롭죠. 괴롭지만 사고가 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고가 유연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실패해서 괴롭지만 내가 교훈은 얻었잖아요. 이거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 것도 쌓이는 겁니다. 그런 게 쌓이니까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겁니다. 삼진아웃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홈런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 홈런의 개수가 삼진아웃보다 더 많아지고 그렇게 그런 노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게 유연해져야지, 사고가 유연해져야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고 의사고. 근데 이 양반이 아우슈비츠 나치 옛날에 뭡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뭡니까 유태인 포로들하고 같이 갇혀 있었어요.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악명 높은 감옥 아시죠? 옛날에 독일이 이렇게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가스실 같은 데 가고 맨날 무대기로 데려가서 사람들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의사면 뭐해요? 의사면 뭐하고 자기 와이프 임신까지 했던 와이프가 다른 수용소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자기 가족들 거의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죽었는데도 이 사람이 의사면 뭐해요? 재산이면 사람이면 다 잃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고 자식까지 잃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사고의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살할까 생각도 많이 했대요. 근데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실존주의라는 그런 심리학의 한 분파로 실존 치료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살아서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이걸로 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고의 유연성이 있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난 죽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이 빅터 프랭클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줄줄줄 걸어가잖아요. 이제 걸어가는데 바로 1m 옆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뛰어들면 바로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웠대요. 그런데도 이거는 하지 말자. 그건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그냥 회피라는 거죠, 자기가.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고를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뛰어든다는 거, 무모하게 죽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살아보려고 태어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까지는 살아보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 학설도 있고 자기 이론을 체계화시키려면은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좀 건강하게 보이려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항상 면도도 깔끔하게 했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이제 수용소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군인들한테, 독일인들한테 뭐 잘 보였는지 죽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먼저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전쟁도 끝나고 자기 본래 직업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신의학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대단한 학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곳에 가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자, 그런데도 이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서 뭐 대통령이면 뭐하고 의사면 뭐하고 그 수용소 안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똑같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죄수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포기하지는 않은 이유가 뭐 억지로 긍정을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지금 자살할 이유도 없고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더 살아봐야 할 가치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고가 유연해서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유연해야지 이런 모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지식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닙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버리고 좀 책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늘 사고가 유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45세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좀 몸도 걱정되고 물론 이제 저도 기술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오래 해왔지만은 그 운동이라는 것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적인 운동,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시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 보통 스케이트보드는 뭐 10대나 20대들이 많이 탑니다. 그리고 어떤 그 블로그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스케이트 같은 걸 가르치고 배우는 블로그예요. 카페 같은 데도 가봤는데 거진 뭐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45세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댓글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만 그런 거를 권장합시다. 40대 뭐라더라 40이 넘은 사람은 그냥 포기합시다. 이렇게 댓글이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데 제가 나이가 46세인데 그거를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하면 되는 거지.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케이트보드 아시죠? 그 바퀴 달린 판때기 같은 겁니다. 스케이트보드, 뭐 크루저 보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진짜 긴 것도 있고 롱보드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짧은 것도 있고 크루저 보드 그리고 프리라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드 자체를 떼가지고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한 1년 넘게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힘들게 너무 지루한 게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곳 이런 곳에서 하려니까 너무 이제 좀 지루하고 운동이라는 게 근데 평생 운동은 해야겠고 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결론 내린 게 스케이트였는데 그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탈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 돈 드는 것도 싫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지만 너무 지루하고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좀 다치기도 하고 뭐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손 같은데 이렇게 쾅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파스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아이한테 좀 가르쳐 주려고 시작한 것도 있죠. 그랬는데 지금은 1년 이상 너무너무 잘 타고 타면서 늘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늦었으면 더 힘들었을 건데 그죠? 그래도 45세, 46세에 시작한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년 이상 타는 지금은요 거의 뭐 수준급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는 가서
운동을 하고 사직 운동장에 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죠.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균형 감각, 평형 감각 이런 것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이 되니까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걸 다 충족했어요.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듭니다. 돈 뭐 처음에 그거 구입비밖에 안 들어요. 그래 봐야 뭐 몇만 원 뭐 그 정도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뭐 강박관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긍정적인 사고를 억지로 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고가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져라 이거예요. 좀 부드러워져라. 사고 생각이 부드러워져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스케이트를 타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만 고정관념이 좀 있죠. 나이 들어서는 못한다. 또 뭐 많이 다치면 구제불능이다. 다쳐가지고 병원 신세 지면은 나이 들면은 그거 안 낫는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요.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조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자격도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타보고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나이에 하지 마라. 저 하지 마라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시작할 때 나이 들어서 미친 거 아니냐고 다들 저한테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에 안 따라갔습니다. 저는 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 스케이트보드 좀 더 조심하면 되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조심하면 되죠. 체력도 좀 안배하고. 우리가 사고가 유연해져야지 그런 게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 또는 뭐 도전하는 마음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롭게 시도하고 이런 거를 억지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정말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단지 유연성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고의 유연성. 안 될 이유가 뭔데? 안 될 이유는 없더라 이겁니다. 생각 아무리 해보니까.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저도 평소에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책도 많이 읽습니다. 늘 책을 제가 젊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그런 자기 개발 분야라든가 제 분야하고 상관없는 분야라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사고에 유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정말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죠. 어떨 때는 저도 정말 이거 아직 더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46세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성공이라는 게 제가 그랬죠. 성공이라는 게 뭐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돈만 많이 벌어야 성공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고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됐다는 것 자체가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고 이런 게 성공이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처음에는 숙맥이었던 사람이 잘 타게 되는 거는 그 분야에서 성공인 겁니다. 성공이라는 거를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서부터 성공이라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갖고 가면서 책도 좀 많이 읽으시면서 그런 고정관념도 좀 깨가시고요. 사실은 고정관념 깨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유연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히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연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